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에 나온 보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리적 논리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상고가 되었으니까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재판 사항에서 잘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작년 10월 31일 선고된 2023도 16586 판결의 취지를 보면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통하여 접하는 통상의 방식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판례는 알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주장을 하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발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A라는 주장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허위 사실이고 A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정과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는 그 발언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발언의 취지가 허위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내용을 빼고 그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고 또 맥락을 모르고 답변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옹벽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인허가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자,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입니까? 사실입니까? 예, 그 부분도 상고심에서 재판 사항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는지가 가장 관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빼고 지금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마치 왜 상한 생선을 팔았냐라고 따졌더니 생선살은 다 발라내고 가시 만들고 오히려 멀쩡한데 어디가 상했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걸 지킬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났고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 재판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맞습니까? 예, 보통 파기 재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